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원정대 19 3위를 공개합니다. 수세기 동안 건재한 목탑의 비밀. 중국에서 현존하는 목탑 중 가장 높고 오래된 것으로 유명한 불공사 석가탑. 일명 응현목탑은요. 높다. 높이가 67.31m입니다. 이런 높이임에도 무려 966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이 보존되고 있어 신비한 수수께끼로 통하는데요. 13세기 원나라 시절에 규모 6.5의 지진 발생했고요. 집 5,800채가 파괴되고 1,400여 명이 사망. 1926년엔 군벌 전쟁으로 200개가 넘는 포탄이 탑에 쏟아졌지만 쓰러지기는커녕 굳건함을 보였고요. 심지어 1950년대엔 두 번의 낙뢰에도 목조 건물인 응현목탑만은 멀쩡했습니다. 무려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건재해온 응현목탑의 내진, 낙뢰, 방제, 방화 능력은 중국 내에서도 미스터리. 중국인들은 탑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진도 9.0은 놀라운데요. 아니 나무라며. 틀어지지도 않나? 그러니까. 한간에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석가모니께서 탑을 보호하고 계신다. 하늘에서 탑을 만든 노고를 치하하고자 탑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용왕과 불의 신을 보내셨다. 1966년과 1974년에 걸쳐 탑 내에서 두 개의 치아를 발견. 조사 결과 이 치아가 바로 불치사리, 석가모니의 치아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전설 속 불치사리의 성스러운 힘이 탑을 보호한다고 전해진 겁니다. 와. 그리고 응현목탑을 지켜준다는 전설 속 보물이 또 있습니다. 응현 지역 전설에 따르면 탑을 보호하기 위한 3가지 보호주, 구슬이 존재. 불구슬은 천둥과 폭격을 막고, 물구슬은 홍수에서 탑을 보호하고, 먼지구슬은 먼지로부터 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000년을 버틴 미스터리한 목탑. 정말 사람들의 믿음처럼 전설 속 보물들의 성스러운 힘이 재난으로부터 탑을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원정대 19 2위를 공개합니다. 살생석에 얽힌 구미호의 저주. 이 이야기는 일본 고치기현 나스마치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구미호가 봉인돼 해로운 기운으로 사람과 동물을 죽인다는 이름하여 살생석이라는 무시무시한 바위에 대한 전설입니다. 그건 진짜 전설이 일단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되게 궁금하네. 뭐 구미호는 뭐 전설의 고향 단골 소재니까 어떤 스토리일지도 기대되네요. 일본 헤이안 시대 말기였던 12세기. 도바 일왕이 절세미인인 다마모노 마에가 입궁한 뒤부터 병으로 앓아눕자 사람들은 다마모노를 구미호라고 생각. 그녀를 화살로 쏘아 죽였습니다. 에이. 그런데 다마모노가 죽던 그 순간 주변 화산에서 가스가 분출. 그때 만들어진 화산석 하나가 유독 가스를 내뿜어 사람과 동물 등 생물을 해치자 사람들은 해당 바위를 살생석이라 부르며 구미호 다마모노의 혼이 봉인돼 있다고 믿었습니다. 900년 넘게 유독가스를 내뿜고 있는 거면은 확실히 저 돌은 범상치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 3월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 한 장. 뭐야? 누가 자, 깼어? 사진에는 전설의 살생석이 두 동강 나 있었고요. 심지어 주술적 의미로 둘러뒀던 밧줄까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뭐야, 저런 돌이 저렇게 반쪽이 날 수가 있어요? 전 저런 걸 뭐 믿든 안 믿든 저 불길한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누가 깬 거예요? 일부러 깬 거 같아, 나. 진짜? 지역 언론은 균열이 있던 암석에 빗물이 스며들어 바위가 자연스럽게 약화된 거라고 주장. 그런데 정말 구미호의 저주라도 시작된 걸까요? 살생석이 두 동강 난 10일 뒤 인근 후쿠시마현 해역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 3명이 숨졌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네. 그렇죠. 약간 이게 시작이면 불안한 거죠. 아하. 자꾸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면 저 돌이 깨지면서 불길한 기운이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900년간 구미호의 혼이 깃들여 있던 살생석의 분열. 정말 구미호의 저주가 시작된 걸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원정대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세요. (2006년) 일본 일가족 살인 용의자 자살. 2017년 일본 학생 2명 동반 자살.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연평균 최소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 일본엔 악귀가 자살을 유도하는 건너선 안 될 전설의 다리가 있는데요. 오싹한 전설을 가진 이 다리는 일본 나가노현에 위치한 가루이자와 다리, 일명 죽음의 다리입니다. 아유, 일단 다리 난간에 높게 설치된 철조망부터가 예사롭지 않고요. 수시로 경찰들이 순찰을 돌 정도로 삼엄한 분위기를 가진 곳인데요. 그렇다면 가루이자와 다리의 오싹한 금기 사항이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 다리 위에서 차 엔진을 절대 끄지 말 것. 방전되는. 두 번째, 다리 근처 신사 입구를 지나가지 말 것. 만약 금기사항을 어기면 자살한 악귀가 저승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람들을 홀려 자살을 유도하거나 사고에 휘말리게 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살 명소란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귀들한테 홀려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거기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나 보죠. 실제로 일본의 코미디언인 시마다 히데히라가 과거 2가지 금기사항을 모두 어기고 곧바로 한 영매사한테 달려갔더니 당신 뒤에 자살한 20명의 원혼이 매달려 있어. 이 즈음 가루이자와 다리에서 자살한 사람의 수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전설 속 지나선 안 되는 신사는 현재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싹한 사실은 예전에 온천의 신을 숭배하던 신사의 현판엔 유카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글자가 지워져서 신의 왼쪽만 남아 있는 건데 볼시자. 네, 이 뜻이 죽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신사가 없어진 후에도 심지어 금기사항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그냥 다리를 지나갔을 뿐인데 안개 너머로 손짓하는 악귀를 목격했다든가 아하. 귓가에 속삭이는 악귀의 목소리가 들렸다든가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고장 등 각종 오싹한 일들이 발생. 가루이자와 대교는 일본의 유명한 영매사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기로 악명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미스터리를 찾아 떠날 곳은 독일 베를린의 한 박물관입니다. 이곳에 전시 중인 미스터리한 유물 사진으로 먼저 보시죠. 아니 근데 모자라고 하면 쓰고 다니는 모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저건. 그냥 뭔가 너무 높잖아, 이게. 쓰고 다니기 너무 불편하지. 네. 저걸 누가 어디에 좀 쓰고 다녀, 저걸. 자, 일명 베를린의 황금 모자라 불리는 이 유물. 높이 74.5cm의 금으로 제작한 것으로 원뿔형에는 일정한 패턴이 정교하게 장식돼 있는데요. 이 베를린 황금 모자는 1996년 베를린 박물관이 한 개인에게 사들였다는 정보만 있을 뿐 출처 불명, 정체 불명, 각종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챙이 있고 네. 뭐 구멍이 있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모자의 용도로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뭔가 기념하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전시해놓고. 기념. 위조된 유물은 아니고요, 일단. 이 베를린 황금 모자와 외형이 똑 닮은 황금 모자가 3개 더 존재합니다. 연구 결과 이 황금 모자들은 전부 기원전 1200년에서 800년 사이 청동기 시대에 제작된 것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우와. 일각에서는 이 모자가 종교적 의식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독특한 모양 때문에 마법사의 모자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황금 모자가 달력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아, 달력일 수 있겠구나. 저걸로 달력으로 썼구나. 근데 왜 달력이라고 하는 거죠? 고고학계가 주목한 것은 일정한 패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원형의 각 기호가 하루를 상징하고요. 이 원의 패턴으로 태양과 달의 주기를 적용해 최대 57개월의 기간을 계산, 황금 모자가 더욱 정확한 날짜를 계산한 달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는 기원전 433년 그리스 아테네의 천문학자인 메톤이 기존 달력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제시한 메톤 주기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그러니까 이 황금 모자가 이 메톤 주기보다 무려 약 700년 정도 앞선 달력, 즉 여태껏 보고되지 않은 청동기 시대의 높은 천문학 지식을 증명하는
산물이었던 겁니다. 대박이다. 오리가 거의 없어. 고도화된 과학기술의 산물인 황금모자. 과연 그 시대에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존재가 개입했던 건 아닐까요?